안녕하세요, 허니정입니다. 제가 벌을 사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벌통을 열어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도구들이 있는데, 먼저 벌에게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뒤집어 쓰는 이런 면포가 있고요. 다음으로 벌들을 쫓기 위해서 연기를 피우는 훈연기란 게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마른 쑥을 넣고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이제 연기만 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제가 내검 칼 또는 하이브 툴이라는 도구들을 샀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사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이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일단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손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 코팅 장갑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온 5개의 벌통 중에서 첫 번째 벌통을 열어 볼게요. 먼저 훈연을 해서 벌들을 밑으로 쫓아준 다음에 올려져 있는 화분떡을 꺼내고요.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에 벌이 몇 마리 붙어 있지가 않죠. 많은 초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착봉에 실패를 하고 결과적으로 양봉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착봉이라는 것은 벌을 붙인다라는 건데요. 착봉의 정도에 따라서 착봉이 좋다 또는 착봉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제 소비 한 장에 앞뒤로 벌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한장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벌이 많이 붙어 있으면 착봉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보다 벌이 적게 붙어 있으면 착봉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착봉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착봉에 대한 감을 꼭 잡고 가셔야 해요. 지금 영상에서처럼 제가 사온 벌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는 저 정도 착봉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착봉이 굉장히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저의 기준에 맞는 착봉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외부의 기온 그리고 지금 산란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벌통에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두 번째 벌통을 한번 열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벌통은 16만원을 주고 사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만원 정도의 가치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벌통은 첫 번째 벌통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제값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양기 안에다가 물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벌들이 물을 필요로 하긴 해요. 하지만 사양기 안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상하고 또 그 안에 벌이 많이 빠져 죽기 때문에 사양기 안에다가 물을 주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봉의 매력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응용이 다양하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명의 양봉인이 있다면 그 100명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벌을 키운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키울 수 있어요. 단지 그 중에서 누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양봉 기술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상을 보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찍는 영상은 기술보다는 꿀벌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저의 기준에 맞는 착봉으로 벌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의 체온이 항상 36.5도인 것처럼 벌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35도라는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처럼 착봉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온도 유지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겨울에 시동이 꺼진 버스에 사람 10명이 들어가 있으면 춥겠죠. 하지만 200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어떨까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버스에 사람 200명을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비에 벌들을 빼곡히 붙임으로써 벌들의 번식에 필요한 온도를 쉽게 유지하게끔 하는 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벌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분떡을 빼주시고요. 여기도 사양기 안에 물을 주셨더라고요. 모든 통이 다 사양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벌도 마찬가지로 착봉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앞에 두 통보다는 훨씬 벌이 좋아 보이죠? 이 정도면 16만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축소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20만원 정도의 가치는 되는 것 같네요. 불필요한 소비를 빼내는 것을 축소라고 하거든요. 축소를 함으로써 벌들이 자연스럽게 압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온도 유지가 쉬워지죠. 더불어서 온도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벌들의 체력을 덜 소진해서 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관리해야 되는 벌집이 적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질병의 발생 확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착봉에 대한 감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축소 없이 벌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계시죠. 하지만 그 단계는 시간이 흘러서 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가능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벌들을 압축시키지는 않지만, 축소하시지는 않지만 축소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축소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그분들처럼 하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벌을 붙이는 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들의 세력이 약하고 벌통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날 때는 벌통 안에 결로가 생기고, 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벌들의 세력이 좋으면은 곰팡이 정도쯤은 충분히 청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청소하기가 힘들 테니까 일단 밖으로 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착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벌들을 모조리 털어주고요. 곰팡이 핀 사양기는 뺐으니까 깨끗한 격리판을 하나 넣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작업한 벌들이 착봉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내 볼 필요는 없고요. 사양기를 젖혀서 안에 벌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붙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벌통은 착봉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요. 두 번째 벌통은 착봉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가 작업한 벌들이 착봉이 잘 되었는지를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5장으로 축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양호한 착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른 봄이라면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착봉을 시켜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3월달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착봉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통도 착봉이 조금 아쉽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착봉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통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다섯 번째 통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기 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을 낳은 소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착봉이 약할 때는 이런 유충판도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